안녕하세요. 경제자유시장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채권 투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채권 투자에 대해서 엄청 깊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채권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지식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뭐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몇 번에 걸쳐서 차근차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막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되지 않고, 저도 비전문가로서 뭐 채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엄청 전문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깊이가 그렇게 얕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저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얕게 공부하고 투자를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로서 채권 투자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여기까지 정보가 전달된다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채권 투자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채권 투자를 들어가기 앞서서 비전문가로서의 이제 학습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제가 이제 유튜브도 한 1년 정도 했고 그간 한 영상을 한 150개 정도 촬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모든 게 이제 정보에 대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학습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 한 1년 정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다 비전문가잖아요. 뭐 금융권에 지금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진 않을 거예요. 그냥 회사 다니면서 투자하는 노동자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은 좀 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주로 저는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비전문가로서 학습을 할 때는 질문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으면은 거기에 파생되는 질문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질문을 잘 하지 못하고 만약에 두리뭉실하게 질문을 해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질문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쓰레기를 넣으면 이제 쓰레기가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보통 프로그래밍 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죠. 산출값이 쓰레기가 나오는 이유는 입력값이 쓰레기였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건데, garbage in, garbage out이 저는 모든 학습에서 좀 다 통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질문을 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걸 학습을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질문을 넣어야 돼요. 입력값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산출을 하기 위해서. 근데 보통은 그렇게 입력값을 많이 넣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사고력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사고력의 뜻이 어떤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힘을 의미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능력도 좀 사고력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깊다라고 좀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쪽 면만 보면 안 되고 양쪽 면을 보고 막 뒤도 뒤집어 보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계속 많이 던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사고력 같은 거를 많이 기르는 연습을 이제 평소에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채권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지난 1년간 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은행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 뭐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은행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투자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면서 뭘 많이 했지?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어빙 피셔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가치를 어떻게 비교하는지, 명목 수익률과 실질 수익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가치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직장을 옮기려고 했는데 내가 직장을 안 옮겼다, 안 옮긴 이유는 어떠한 것에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를 숫자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얘기한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자라는 거는 사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은 어떠한 가치 있는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것 자체가 어떠한 가치가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 진입을 해서 가치가 제자리를 찾아갔거나 그 가치보다 높게 평가됐을 때 그때 처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이게 어떤 거든 다 똑같아요. 주식도 그렇고 뭐 부동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투자의 기본이 되는 건 가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가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이 사고력을 길러야 된다고요. 올바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 거기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얻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계속 깊게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맞닥뜨리는 거는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태어났다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뭐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을 할 수 없죠. 그냥 뭘 먹어야 되지?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급급해요. 그러다가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어디 학교를 가야 되지? 뭐 이런 거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 질문을 하다가 어디 회사 가야 되지? 뭐 연봉 얼마 받아야 되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지금 돈을 어떻게 불려야 되지? 뭐 저희 같은 거죠. 어떻게 불려야 되지? 막 이렇게 가다가 나중 가다 보면 인생이란 게 뭐지? 대체 왜 인간을 살지? 왜 아이를 낳지? 왜 결혼을 하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점점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물론 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순차적으로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막 초등학생이어도 뭐 중학생이어도 사람은 왜 살지?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얻지는 못하겠지만 하지만 내가 뱉은 질문에 많은 대답을 한 사람일수록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다가가는 속도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채권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갑자기 뭐 질문을 얘기하고 막 이런 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에 깊게 얘기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채권 투자도 이런 무수히 많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 돼요. 채권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나? 뭐 채권 사는 법은 어떤 걸 사야 되나? 뭐 채권의 수익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뭐 채권 투자는 안전하게 할 수 있나?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왜 떨어질까? 채권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나? 채권의 적정 가격은 어떻게 구하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이 영상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영상을 앞으로 차근차근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도 사실 제가 이렇게 나열한 거는 이 관역의 중앙 지점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흔히들 우리가 채권을 이제 신문 기사나 뉴스를 봤는데 자산가들은 채권을 산대, 금리 인하기에는 채권을 산대, 이런 정보를 접하고서 그러면 채권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나? 그냥 단순한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요거 하나에 대해서만 짧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채권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나? 여기에 대한 이 질문이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뭔지 알아야 돼요. 채권의 종류가 뭔지, 채권이 뭔지, 그리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뭐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고, 그리고 큰 돈을 벌 수 있나를 생각하려면은 큰 돈이 뭔 줄 알아야 돼요. 큰 돈이 뭔데? 큰 돈의 기준이 뭔데? 내가 1,000만 원 정도 태웠을 때 10% 정도 벌면은 큰 돈인가? 그 10%를 5년 만에 벌면은 그건 또 큰 돈인가? 채권이 국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채들이 있잖아요. 20년, 30년 이런 것들이 있는데 30년 동안 그러면은 내가 1,000만 원 넣었는데 그 돈이 2,0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큰 돈이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죠. 더 이상 그 사람은 어떤 투자를 할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그냥 좀 간략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이건 제가 만든 시트인데 채권이 오늘의 국채라는 이런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액면 금액이 10,000원이에요. 액면 금액이라는 거는 이 채권에 살 수 있는 가격, 그냥 이 채권이 원래 발행하는 가격, 그게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매수를 해요. 4월 10일 날 오늘 발행이 됐어요. 그리고 만기일이 2044년 4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만기 채권인 거죠. 지금 이 기간이 20년이니까. 그리고 6개월 단위로 이자를 받기로 했어요. 채권은 이제 쿠폰금리라 그래서 표면 이자율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예금이랑 똑같이 3.5% 1년에 3.5%를 줄게요 라고 나온 게 채권이에요. 일단 채권이라는 거는 빈 문서잖아요. 빈 문서. 네가 나한테 10,000원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얼마 줄게. 그리고 1년에 2번씩 줄게. 그러니까 3.5%를 2번에 나눠서 줄게. 그리고 20년 뒤에 이 액면 금액으로 갚을게 라고 하는 게 이제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10,000원 빌려서 이자 계속 받다가 20년 뒤에 이 원금을 되돌려 받는 거죠. 근데 이 채권이 오늘 팔리는데 이제 10,000원에 팔기로 했어요. 시장가죠. 시장가가 10,000원인데 시장의 금리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개념일 수도 있지만 그냥 가볍게 이렇게 생각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3.5%예요. 그리고 나는 이 채권을 사서 3.5%만 벌면 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일단은 시장금리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3.5%면은 지금 이자는 40회를 받게 되겠죠. 1년에 2번씩 받으니까 20년이면 40회가 돼요. 그러면은 이 회차가 1회부터 40회까지 가게 되고
이자는 이렇게 지급이 되겠죠. 23년 10월 10일 날 6개월 뒤니까 그 다음 또 6개월 뒤 4월 10일, 10월 10일, 4월 10일 이렇게 지급이 되고 이거는 CF는 이제 캐시플로우의 약자인데 현금 흐름은 175, 175, 175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이 액면 금액의 3.5%를 받기로 했는데 1년에 2번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2번에 나눠서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발생이 되게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액면 금액인 10,000원과 또 175 마지막 이자를 받고서 이제 마무리 되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뭐 이렇게 하면은 계산하기 편한데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미래의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한테 제가 가서 10,000원 빌려주면 내가 20년 뒤에 10,000원으로 갚을게 하면은 빌려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없잖아요. 왜냐면은 미래의 가치는 현재의 가치보다 낮아요. 내가 요구할 수 있는 이 시장 금리에 따라서 미래의 가치가 낮게 됩니다. 예, 뭐 화폐 가치도 계속 떨어질 거고 우리는 요구되는 수익률이 있잖아요. 나는 이 정도로 자산을 계속 불리고 싶어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요구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채권은 현재의 가치로 프레젠트 밸류로 이렇게 다시 계산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1회차 받을 때의 현재 가치 또 2회차 1년 뒤에 받을 때의 현재 가치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의 가치를 계산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거를 다 더하면은 이 채권 가격은 10,000원이 됩니다. 예. 이건 시장가하고 채권 가격은 다른 거예요. 시장가는 지금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가격이고 채권 가격은 이 채권의 어떻게 보면 현재 가치라고 볼 수 있어요. 10,000원의 가치를 가진 그런 채권인 거죠. 예, 그래서 표면 이자율과 시장금리가 같으니까 채권 시장가와 채권 가격이 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기 수익률은 3.5%가 되는 거죠. 이 만기 수익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채권을 사고 나서 이거를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얻게 되는 그냥 단순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5%가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에 투자하면은 내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채권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은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으면은 그 돈의 범위를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예. 할 수 있고 여기서 이 조금 들어간 질문이긴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요. 왜 떨어지냐를 간단하게 보면은 아까 시장금리가 3.5%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4%로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 채권의 가치는 9,316원이 됩니다. 예.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 버렸어요.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음 기준금리를 3%로 내렸어요. 하면은 채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럼 만약에 0.5%를 내린다고 했을 때 7.48%만큼 시장가와 차이가 나게 되니까 나는 시장가에 10,000원에 샀잖아요. 근데 채권의 가격은 1,748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그냥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만에 7%를 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구나. 이런 원인 때문에 떨어지는 거구나. 이거는 직접적인 걸 알게 되려면은 아까 할인율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공식을 알아야겠지만 공식을 알게 된다면은 이거가 이해가 되겠죠. 채권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럼 채권을 사면 큰 돈을 벌 수 있나에 대한 질문도 조금 더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며칠 만에 7%를 벌 수도 있네. 만약에 내가 예상한 게 맞다면. 예, 그럼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이거를 본인이 막 구현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이 신한투자증권이 제일 보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이 신한투자증권에 들어가서 이 장내 채권을 보면은 이렇게 가상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가상 투자를 해서 내가 뭐 10,000개를 산다. 가상 투자하면은 투자 수익률 나오고 뭐 세후 수익률, 세전 수익률 이렇게 나오고 현재가에 맞춰서 이 단가도 다 지정이 되고 뭐 이렇게 현금 흐름이나 채권 발행 정보들도 다 이렇게 보기 편하게 돼 있거든요. 조금 꿀팁이 로그인 하지 않아도 이거를 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막 로그인을 요구하거든요. 저도 이렇게 막 로그인 하면서 들어가서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는 제가 밑에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차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걸 요약을 하자면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사고력을 길러서 다각도로 질문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한다면은 뭐 채권이 아니라 어떠한 투자에 대한 학습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같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